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장 전막내암 보장 여부를 두고 분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대장 전막내암일지라도 악성암 진단 코드인 C코드를 받았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100%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보험 가입자들은 초기암에 부여하는 D코드일 경우에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 전막내암이요, 같은 대장 전막내암일지라도 진단하는 의사들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 상담받고 싶으시거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이죠. 프라임에셋 임현경 지점장, 정지인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과 관련한 정보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제가 앞서서 대장 전막내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팀장님, 먼저 이 대장 전막내암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대장암은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남자는 위, 간, 폐 다음으로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그중 대장 전막내암은 암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 고유층 또는 점막 근층을 침범했지만 점막 하층을 침범하지 않은 암을 말하는데요. 내시경 점막 절제술로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이제 대장암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 전막내암이 발생했을 때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생명보험사 상품들은 암 진단금의 10% 정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사는 이제 LIG, 한화, 흥국, 롯데, MG 등이 암 진단금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악성이 아닐 경우에는 진단비의 10%만 지급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최근 대장 전막내암의 보장 여부를 두고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임현경 지점장님, 이 원인이 뭘까요? 네, 그 원인은 보험금 지급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인 D코드로 해서 보험금 지급을 과거에서는 20% 정도, 현재 같은 경우는 10% 정도만 받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고, 피보험자들은 악성 종양인 C코드로 해서 보험금을 100% 지급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대장 전막내암에 대해서 경계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C코드, D코드를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 이 대장 전막내암 보장 여부를 두고 일어났던 분쟁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예. AIG 생명의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대장암이 발생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제 4천만 원 청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험사는 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보험사 약관은 암하고 이제 상피암을 구분할 때 통계청이 발표하는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준에 따르면은 대장 전막내암은 일반적인 그냥 암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는 대장 전막내암이 이제 비교적 치료비가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피내암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서 이제 보험금을 좀 작게 지급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험사는 그때 보험금을 청구한 분한테 4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 판례가 있은 다음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대장점막 내암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좀 작게 지급하도록 약관을 대부분 바꿨고요. 아직 약관을 바꾸지 않은 보험회사는 대장점막 내암이 발생했을 때 암보험금 전액을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사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경우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임현경 지점장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해결 방법은요. 그 조직 검사 결과상 점막층 이상 침윤되었다는 그런 객관적, 그다음에 약관적, 그다음에 의학적, 그다음에 질병 분류 체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즉 C코드라고 객관적 정당성을 증명하면 이 부분은 모두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경우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직접 전화 연결 통해서 보험과 관련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보험과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보험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알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3살, 25살 남성분 두 분이 현대해상 실손 의료보험, 메리츠 걱정 없는 암보험, 그리고 프루덴셜 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네요. 아드님 두 분이 가입하신 보험인가 봐요. 2대 질환 보장 가능한 보험 상품 어떤 것이 좋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우리 아드님 두 분 다 같은 보험 가입하신 건가요? 네. 이거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오세요? 현대실 정신에서는 네. 10만 원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어르실비는 단독으로 들어갔고 23,000원요. 네. 메리츠 암보험은 최근에 들었는데 네. 비갱신을 해갖고 100세 만기로 해갖고 48,000 정도, 5만 원 안 되는 정도. 아, 그럼 거의 한 16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데요. 지금 2대 보험, 2대 질환 보장 가능한 보험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그럼 제가 정진 팀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자세한 상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저번에 한번 전화 연결됐을 때 그때 아드님 생년월일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네. 제가 아드님 나이로 해가지고 한번 보험료를 한번 산출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어디가 좀 보장이 괜찮고 또 보험료가 저렴한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큰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한 4만 1,000원 정도 나오고요. 네. 작은 아드님은 25,000원. 그다음에 메리츠 화재는 큰 아드님이 32,000원 정도, 작은 아드님은 35,000원. 그다음에 LIG가 큰 아드님이 34,000원. 그다음에 작은 아드님이 32,000원. 요 정도 보험료가 나오더라고요. 아, 보험료는 그렇다 치고 예. 거기서 받는 혜택은 어떻게 나왔었어요? 일단은 큰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뇌졸중 진단비 3,000만 원,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3,000만 원 이렇게 넣어서 설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사망 보장은 아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가급적이면 조정을 해서 설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뇌졸중 진단비 3,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3,000만 원, 기타 사망 보장은 좀 최소로 한번 설정해서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LIG도 마찬가지로 뇌졸중 진단비 3,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해서 이제 보험료를 비교해봤습니다. 근데 예. 급성 심근경색에 말했을 때는 그 허혈성 그거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예. 제가 그 보험에 지금 예. 동생에도 보면은 급선심근경색은 있거든요. 아, 근데 예. 제가 예. 1회 진단을 받겠다 하는 예. 들고 싶은 이유가 예. 이 프로를 보니까 예. 제가 생명해서는 뇌출혈 하고 급선심근경색을 예. 혜택을 주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예. 근데 예. 하재에서는 예. 허위에서까지 다 포함된다고 해서 하재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지금 예.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예. 뇌졸중은 돼도 예. 아까 그 부분 있잖아요. 아, 예. 급선심근경색 그건 생명하고 같은 그거잖아요. 예, 거의 그러면, 같은 거죠. 예. 예. 그런 거 말고 제가 예. 말하는 거는 예.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 딱 받는 예. 심장 쪽에서는 예. 허혈성 질환을 전체를 다 포함하는 그런 진단을 받겠다는 진단금을 주는 보험을 들고 싶다는 건데.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보험료를 이제 비교해 보기 위해서 보장금을 이제 똑같이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그런 보장을 설정할 수 있는 데가 LIG가 가능하거든요. LIG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제 600만 원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0만 원이 한도예요. 더 이상 못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예. 근데 큰아드님은 이렇게 좀 약간 좀 금액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작은아드님은 요런 좀 보장 금액을 좀 더 크게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 나이가 지금 30도 안 되는 나이인데도 예. 그게 그렇게 한도를 제한에 그만큼 두나 봐요, 그게.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작은아드님은 보험 나이를 봤을 때, 20살이거든요? 20살이면은 보험사가 판매하는 어린이 보험 같은 걸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뇌혈관 질환 쪽으로 보장 금액을 좀 크게 가입할 수가 있어서, 작은아드님은 좀, 시청자분이 원하시는 그런 보장 내용을 좀 많이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예. 한 가지, 전화 통화했는 김에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예, 예. 제가 예. 메리츠 하재에 안보험을 연 지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예, 예. 이거 지금 비갱신으로 였었거든요. 비갱신 였는 이유가, 예. 제가 이 프로를 보고 였는데, 지금도 이제 이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금, 예. 확신이 안 생기는데, 예. 제가 우체국에, 이거 였기 전에 우체국에 10년 갱신을 해갖고, 큰애 같은 경우는 13,100원을 여갖고 10년 뒤에 100만 원 한 거 받고, 예. 그거 평생 갱신할 수 있는 보험을 였었거든요. 평생 갱신이요? 예, 예. 그러니까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10년마다 갱신되는 거요? 그렇죠. 아, 예. 근데 예. 10년이 되면은, 예. 암이 안 걸리고 10년이 되면은 100만 원은 환급을 받고, 예. 그 총 금액에서 100만 원 환급을 받고 나머지는 소매되는 형태로 돼가 있는데, 예, 예. 그걸 하면 제가 봤을 때 그 어차피 100만 원을 받으면 기회비용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메리츠 이거는 지금 예. 말이 그것도 어차피 평생 갱신할 수 있고 100세 만기 이거 메리츠 이거는 돈이 묶이는 상태가 되는데 예. 그래도 어딘지 더 우리 입장 그 재테크하는 입장에서는 어딘지 더 예. 좋아요. 그러면은 메리츠화재 가입하신 거는 갱신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5만 원 정도 48,800원을 주고 지금 20년 비갱신을 지금 가입한 상태거든요. 아,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은 보험료는 정확히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우체국이나 메리츠나 그냥 일반적인 암에 대한 그런 위험률이나 그런 건 아마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큰 차이는 없는데요. 갱신형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 총 보험료를 비갱신형으로 할 때보다 한 80세 만기로 하면 한 두세 배 정도, 100세 만기로 하면은 한 서너 배 정도 많이 내게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보험료를 적게 내시려고 할 때는 비갱신형이 유리하세요. 그래요. 예. 그리고 갱신형으로 하시게 되면은 보험사나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암이 많이 발생해서 암보험을 많이 지급했다. 이렇게 되면은 갱신될 때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암보험료를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암이 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재테크라든지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갱신형으로 하는 게 유리하세요. 만약에 내가 그냥 암이 내가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10년이나 15년 안에 암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하는 게 유리하겠지만은 내가 좀 한 80세까지 아니면 좀 장기간 동안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 하는 게 유리하십니다.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문제죠.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좀 알기가 네. 어렵죠. 예. 근데 그리고 요즘, 예. 또 요즘은 예. 왜 옛날에는 보면은 보험들 때 보면은 거기가 다 그냥 예. 한번 특약이든 뭐든 다 한 번만 하면 끝났는데 요즘은 다 모든 보험사가 예. 갱신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게 보험료 많이 올라가서 그러나. 그렇죠. 근데 보험회사도 그게- 예.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그런 특약에 있어서 보험을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손해율이 많이 높아지면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런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갱신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갱신형으로 판매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위험을 보험사가 이제 감수를 하고 판매하는 거죠. 네, 어머님. 예, 예. 네, 어머님. 보험에 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선은 이 메리츠 화재 보험 비갱신형이시잖아요. 잘 네. 가입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또 더 자세한 상황은요, 방송 끝나고 더 네.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8세 여성분으로 두 가지 보험에 가입하셨네요.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와 AIG 생명 무배당 종신 의료비 2형에 가입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는 2008년 12월에 가입하신 80세 만기 보험으로 매달 10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AIG 생명의 무배당 종신 의료비 2형도 역시 2008년 12월에 가입하신 80세 만기 보험으로 월 납입료는 2만 원입니다. 연금보험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상품이 적합할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해서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지금 연금보험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연금 상품을 들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6년 네. 전에 그 메리츠 화재하고 AI 생명을 가입을 했는데요. 네네. 지금 요즘에 연금보험에 관심이 있어서 네. 어떤 상품으로 이제 적합한지 좀 문의차 연락드렸습니다. 연금보험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아마 궁금하신 네.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제가 임현경 지점장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메리츠 화재 의료실비 보험과 그다음에 AIG 생명의 수술비 보험을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보험은 어떻게 해서 가입을 하신 거죠?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보험회사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권유로 그냥 가입을 했어요. 생명과 손해로 이렇게 조합해서 가입을 하셨어요. 네. 이거를 원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냥 어머님 친구분이 권유해가지고. 아, 그냥 권유로요? 가입을 했어요. 네. 같은 시기에 그냥 가입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지금 메리츠 화재의 알파 플러스 의료실비와 네네. 그다음에 AIG 생명의 무배당 종신 의료비 2형 같은 경우는 특약 구성만 잘 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은 조합입니다. 생명과 이제 손해보험의 조합으로 구성이 된 거고, 네. 지금 보니까 종신의료비 2형의 이제 주된 부분이 종별수습이라는 이제 보장 부분인데, 네. 이것들이 있는지 이제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우선, 네. 그 메리츠 화재 혹시 증권을 보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네. 혹시 이렇게 의료실비 담보가 보이시나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네. 질병 입원 의료비, 그 다음에 네. 질병 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이렇게 적혀 있는 항목이 보이세요? 네, 있어요. 네. 그거 있고, 3대 질병 진단비라고 해서, 암, 네.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항목도 보이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 정도로 보장 금액이 돼 있죠? 지금 암은요, 2천만 원으로 80세 만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뇌졸중은 2천만 원으로 또 80세 만기. 네. 그리고 급성심근 경색증도 2천만 원으로 80세 만기로 적혀 있어요. 그 외에 수술 특약이나 이런 것들도 보이시나요? 네, 지금 골절 수술비랑 화상 수술비 80세 만기로 되어 있네요. 네. 일당 같은 거, 질병 입원 일당이나 상해 입원 일당들 이런 것도 보이시고요. 네, 질병 입원 1당이 2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상해 입원 1당도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기본적인 요소는 다 갖춘 것 같고요. AI 생명 잠깐 보실 수 있나요? AIG 생명에?
네, 가능해요. 거기 보면 이제 수술 특약이 있어요. 수술 네. 급여금이라고 하는 항목인데 요게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1종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종은 20만 원으로 수술 특약이 되어 있어요. 네네. 밑에 더 보시면 주요 질환 입원비라고 있나요? 뭐 수술비랑 입원비 들어가 있는 거? 네,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질환 입원비가 2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 질환 수술비가 2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사항을 저한테 이제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요거 그냥 정리하고 제가 연금에 대해서 바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네. 상품은 상당히 잘 가입을 하셨어요. 보험료도 메리츠화재가 10만 원이고 네. 종신의료비 이용도 2만 원 정도로 구성하신 거 보니까 꼭 필요한 위주로 구성을 하신 거고 암진단비가 2천만 원이라고 그러셨고 뇌졸중과 급성신경색에 대한 진단비도 다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리고 입원 일당까지 골고루 다 들어갔습니다. 수술비도 다 들어갔고 이 의료 메리츠화재 이 상품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가입하신 시점이 12월에 하셨는데 당시 상품 같은 경우는 입원 시 1억 원 보장, 통원 시 30만 원 보장이고요.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통원하게 되면은 자기 부담금이 5천 원. 현재처럼 약제비가 공제되지는 않고요. 네. 상해로 만약에 한 사고당 다치게 됐을 때는 한 사고당 1,000만 원까지 보장. 자기 부담금도 아예 없는 상품입니다. 그 또한 이 상품 같은 경우 일반 상해 의료비라고 하는 이 특약은 산재 사고나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더라도 50%까지 중복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딱 났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으니까 자동차 보험사에서 100% 지불 보증을 해줍니다. 병원비를. 그래서 병원비 영수증 딱 떼셔가지고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고요. 수술비, 이 AIG 생명의 종별 수술비는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수술비 특약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네. 종별 예전 2008년도 전에는 1종 수술비가 30만 원, 40만 원까지 보장이 됐었어요. 당시에 더 전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유리한 보험인데 그때 당시에는 1종 수술비가 10만 원, 그다음에 2종 수술비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5종 수술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뭐 의사의 권유로 인한 임신 출산에 관련된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때도 보장이 되고 치질치액 등 항문 질환에 대해서 수술비 보장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보완받기 위해서 생명보험으로 조합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상품을 상당히 잘 가입을 하셨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당시에 네.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80세까지만 보장하면서 암과 이대질환,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80세 보장이고 나머지가 모두 비갱신형 상품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현재 보완을 한다면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 중에서 암진단비와 기존의 80세까지 보장했던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보장 범위가 더 훨씬 넓은 뇌혈관계 질환을 보장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을 보장을 받도록 구성하시면 협심증까지도 보장을 하는 상품으로 보완이 가능하고 보험료 추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금액으로 보완하시면 좋고요. 네. 이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네, 맞아요. 네, 연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연금은요, 세제 적격 상품이 있고, 이제 비과세 상품으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적격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액공제를 받아서 세금 혜택을 먼저 받는 겁니다. 1년에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즉, 48만원. 400만원에 대한 12%면 48만원이죠. 그렇죠. 48만원에 대해서 보장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따로 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도 해지를 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지 않게 되면은 기타 소득세 16.5%를 따로 떼긴 하는데 뭐 그거는 잠깐 접고요. 비과세 상품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비과세 상품이 있는데요. 이 비과세 상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세금 혜택을 못 받지만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이자 소득세 15.4%에 대해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 비과세 상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시이율과 그다음에 복리이자 최저보증 이율에 따라서 하는
정액형 상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펀드와 채권에 투자하는 변액형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금이 지금 3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세액공제 상품, 변액형 상품, 전액형 상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지금 연락처를 남겨주셨으니까 네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 연락드려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가입하신 이 두 보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합치셔서 너무 잘 가입하셨대요. 다만 네. 보장이 좀 부족하니까 덱스를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너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과 꼭 맞는 연금보험 방송 끝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51세 남성분으로 AIG 원스톱 암보험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에 가입하신 80세 만기보험인데요. 매달 4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보험 갱신 후 금액이 증가했는데 갱신 없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시청자님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거 갱신형 보험이라서 문의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가입할 당시에는 얼마셨어요? 가입할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으로 기억되는데요. 네네. 한 2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만 원이셨구나. 그럼 이게 몇 년 갱신형이세요? 글쎄요, 그 설계사님께서 5년인지 3년인지 그렇게 갱신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셨구나. 아무래도 이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정지인 팀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하게 상담 진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 AIG 원스톱 암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두셨네요. 예, 예. 제가 2009년 예. 경으로 기억하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암보험을 2만 원 가입했는데 예. 이번에 갱신할 때 이제 4만 원 예. 정도로 됐더라고요. 예. 아유,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야. 갱신이 왜 이렇게 비싼지. 예. 그럼 앞으로 갱신도 한 8만 원으로 인상폭이 클 것 같아가지고. 예. 혹시 지금 현재라도 비갱신으로 갈아타는 게. 예. 나은 게 아닌지 의심이 돼서 제가 전화 올렸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요. 예.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예. 보험료를 적게 내시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일단은 갱신형으로 하시게 되면요. 비갱신형에 예. 비해서 이제 한 2-3배 정도 80세까지면은 그 정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되시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저기 왜 처음에 이게 예. 갱신으로 이렇게 저인데 그 가입을 권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높기는 하지만요. 또 예. 역으로 또 계산해 보면은 또 암이 발생하지 않는 확률이 또 더 높거든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암이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비갱신형이 보험료가 훨씬 더 유리하시니까 예. 비갱신형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 한번 상담해보고 가능하다면 비갱신으로 갈아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어요? 예, 저 또 그 하나 있고 저는 이제 직장인인데요. 예. 제가 이번에 그 연말 정산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예.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제 소득 공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혹시 그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보험사에는요 연금 저축이라고 해가지고 내시는 돈의 12%를 세액공제 예, 받을 예. 수 있는 상품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예. 예. 시청자분께서는 이번에 혹시 연말정산 하신 다음에 세금을 더 내셨나요? 세금을 예. 제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70만 원 정도 더 냈습니다. 좀 많이 내셨네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좀 세금을 절세하기를 원하시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저축 같은 거 가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근데 세액공제를 무조건 한도 없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연간 400만 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400만 원을 넘어가서 혹시라도 노후 대비를 더 준비하시려고 하신다.
이제 그럴 예.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연금을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현재 가입하신 안보험 보험료 부담되시면 이제 비갱신형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그래요. 연금 상품은요, 연금 예. 저축형으로 한번 잘 알아보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예,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그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시청자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역시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9살 남자 어린이네요. 가입한 보험은 현대해상 구den굿 어린이 CI보험과 동양생명의 꿈나무 수호천사 보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해상 구den굿 어린이 CI보험은 2007년 8월에 가입한 20세 만기보험으로 월 납입료는 43,000원입니다. 동양생명 꿈나무 수호천사 보험도 같은 시기에 가입했네요. 20세 만기보험으로 이 보험은 매달 35,0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보험인데 100세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으로 변경할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해서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태아보험 문의 주셨는데 혹시 어제 방송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방송 보시고 또 문의를 주셨구나. 그럼 제가 이면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 100세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 있는지 자세한 상담 진행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자녀보험을 두 가지로 조합을 하셨네요. 네, 그때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랑 2개 해야 된다고 해서요. 설계사님이 이렇게 권해주셨나 보죠? 네, 2개 다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2개 다 가입했거든요. 이 당시에는 20세까지만 20세 내지는 3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들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20세 상품으로 이제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 특별히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추천해주는 대로 그냥. 그러셨어요? 네. 그 현대상 상품을 좀 보면은, 네.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대 질환 중에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증가 같은 경우는 구성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20세나 30세까지 보장받다 보니까, 굳이, 주로 이제 혈관계 질환인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너무 적다고 판단을 하고, 이 특약은 이제 빼고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 보험사 현대해상의 이 상품 중에서 당시에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구성 못하게도 만들어 놓은 시기도 있었고, 만약에 만들어 놨었다고 하더라도 설계사님들이 과연 내 자녀가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같은 혈관계 질환이 좀 어린 나이에 발생할까? 라고 하면서 이제 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대신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다발성암들, 소아암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암들 보장받기 위해서 보장을 했는데, 20세까지 보장 또는 30세까지 보장되다 보니까 성인 시에 한 번 반드시 갈아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장점으로는 보험료가 43,000원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보험료는 좀 저렴했죠. 그렇죠? 네, 별로 비싸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43,000원 중에는 태아특약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태아특약 같은 경우는 뭐냐면, 태아보험으로 가입하셨다고 그러셨던 거 보니까, 네. 선천 이상이 생겼을 때 수술비 보장을 해주는 것과, 내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너무 몸무게가 작게 나서 저체중으로 들어왔을 때 인큐베이터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당 부분, 요 두 가지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태아특약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요 특약이 되면서 보험료가, 이 특약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특약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험료가 좀 저렴해지게 되고요. 들었어요, 조금. 네, 그 얘기는 들으셨죠? 네. 네, 현대상은 이런 상품입니다. 암 진단비, 소외감이나 어린이의 암 같은 경우 이제 구성하고 의료실비 보장하고 각종 어렸을 때 발생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보장받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생명보험의 동양생명의 꿈나무 수호천사. 네. 이 35,000원인 거 보니까 이거 순수 보장형이 아니고 만기 환급형 같은데 맞나요? 네.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고요. 이것도 그 설계사님이 손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신 거죠?
네, 2개 다 필요하다고 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네네. 하자고 네. 하는 대로 그냥 했죠. 네, 암진단비가 동양생명 같은 경우 진단비 조금 넣고 그다음에 뭐 수술비들 제가 요 바로 전 사례에서 손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들을 위해서 생명보험의 수술비 특약으로 보완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동일한 아마 비슷한 예로 이설 계사님도 알고 계셔가지고 구성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부den구 어린이 CI 보험인데 당시 상품이 20세에서 30세 만기, 그래서 뭐 선천 이상, 그다음에 의료실비 이런 것들 모두 보장되고 주로 이제 어린 시기에 발생되는 질병 위주로 구성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2가지 방법을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100세까지 하는 보험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 싶다는 얘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궁금해서요. 근데 아쉽게도 당시 약관, 그 당시의 기준이 되는 이 약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100세로 갈아탈 수는 없고요. 현재 약관을 적용해서 100세를 갈아타셔야 되는데 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정도 43,000원과 35,000원 한 약 78,000원 정도의 금액인데 이 정도면 20년 나입하고 100세까지 아주 든든한 보장으로 어린 자녀가 평생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의료실비, 물론 갱신이 되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납입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의료실비 보장받고 100세까지 진단비 뭐 암진단비 5천만 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장법이 넓은 혈관계 질환인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이런 것들을 보장받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보험을 이번에 리모델링, 그러니까 자기부담금 10%일 때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과거 자녀가 병력사항이 있어서 보험사에서 심사시, 그러니까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는 것을 심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료실비는 이제 내비두고요. 진단비 부분만, 질병 손해율이 높아지는 3대 질병, 암과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이쪽에 대한 부분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좀 보완하시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이가 20년 납입, 엄마가 내주시는 거죠. 엄마가 20년 납입해주고 100세까지 이제 보장받는 상품으로 평생 든든하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3월까지만 혈관계 질환을 보장해주는 회사 상품들이 좀 있고요. 4월까지 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 상품이 만약에 변경이 되면 대장전막내암 같은 경우도 현재 3월까지는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같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더라도 보장 금액이 크게 받게끔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고요. 뭐 전화번호 남겨주셨으니까요. 제가 상세 사항 같은 경우는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그러면 다시 또 보험을 또 다시 들어야 할 일이 없나요? 아이가 또 자라면은? 네, 있겠죠. 나는 가족력이 너무 있을 것 같아서 암진단비를 난 1억 정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거나 또는 혈관계 질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병원비를 더 많이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진단비를 여러 보험사에 나눠서 진단비 위주로.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요, 9세라고 그러셨으니까 네. 암진단비 1,000만 원당 보험료가 성인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10,000원, 15,000원, 20,000원 뭐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아이들은 비싸봤자 4,000~5,000원이에요. 진단비 1,000만 원당. 매우 저렴하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암진단비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혈관계 질환 진단비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 4월부터 자기 부담금이라던가 이제 보장 범위 등 보험 약관들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네. 도움 되셨어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빨리 알아봐야겠네요. 네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과의 전화 상담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언제든지 보험과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어떻게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 재테크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사례를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보험 사례자는요, 35세 남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35살 남성분은 2가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모두 삼성생명보험이네요. 2010년에 가입하신 퍼펙트 통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 20년으로 월 납입금은 13만 3,100원입니다. 2013년에 가입하신 탑클래스 변액 유니버셜도 납입기간 20년에 보험료는 매달 99,500원이네요. 이렇게 2가지 보험에서 총 23만 2,600원 매달 납입하고 계셨네요. 네,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이 남성분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정진 팀장님, 이분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험 컨설팅을 의뢰하게 된 건가요? 예. 지금 이분이 가입하신 보험은 중대한 질병일 때 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고요. 그리고 이 갱신형 특약들이 많이 이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기존 보장을 보면요. 이 사망에 대한 보장은 7,500만 원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조정을 하면서 사망에 대한 보장이 일반 질병 사망하고 일반 사망은 1억으로 증가가 됐고요. 재해로 인한 사망은 2억 4천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에 대한 보험금이 좀 작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요. 후유장에 대한 보험금이 이제 2억으로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실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금액이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는 기존에는 갱신형으로 이렇게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데요. 갱신형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 설정이 돼 있었는데 변경되면서 7천만 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고해감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CI 보험이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증, 특히 이제 뇌경색, 뇌출혈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이 좀 상당히 좀 받기 좀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뇌경색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이런 걸 넣어서 이제 설정을 해드렸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입원 일당을 많이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일반 질병 입원 시에는 3만 원, 암으로 입원했을 때는 13만 원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변경 후에는 일반적으로 입원했을 때는 이제 7만 원, 그다음에 암으로 입원했을 때는 17만 원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장 내용을 좀 더 좋아지면서 토탈 보험료는 21만 3,026원으로 보험료가 약간 좀 적게 들어가게 변경이 됐습니다. 네, 기존에 가입했던 2가지 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지금 3개의 보험 상품을 새로 추가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좀 자세하게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분한테 적합한지 요거를 먼저 한번 살펴봤어야 됐었는데요. 이 남자들한테는 좀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서양 남자들은 암 발생률 1위가 전립선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위, 간, 폐, 대장 다음으로 5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암들에 대한 보장이 기존 CI보험에서는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이 CI보험에서는 좀 많이 진행이 됐을 때 한 2기 이상 됐을 때만 보장이 되는데 1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하는 형태로 이제 설계를 해드렸고요. 또 기존 보험은 또 중대한 CI 보험금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 보장을 받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도 좀 보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뇌졸중 진단비 요 특약을 넣어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갱신형으로 많이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갱신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면 지금도 보험료가 그렇게 작은 보험료는 아닌데요. 계속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비갱신형으로 설정해가지고
보험료가 좀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존 보험을 좀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료는 2만 원가량 저렴해졌지만 보장 범위는 더 늘어난 것이 특징이었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리모델링 통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컨설팅 사례자의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3230님이십니다. 연금보험 가입 계획 중인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어요. 네, 요즘 연금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명경 지점장님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상담 사례 하다가 연금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연금은 이제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 상품과 그다음에 비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상품은 정리를 하자면 연 400만 원까지 12%, 즉 최대 48만 원의 세금을 절세하는 수준의 상품이고요. 복리로 운영되고 이제 안정적인 노후 자금으로 이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중도 해지를 하거나 연금의 본연의 목적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라고 해서 16.5%의 가산세를, 그러니까 기타 소득세를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분에 대해서 원래 연금의 그 본연 목적을 좀 따라가셔야 되고요. 대신 세금 부분을 먼저 세액 부분의 공제를 받았으니까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세라고 해서 3.3%에서 한 5.5% 사이를 징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1억 이제 적립식으로 5년 이상 납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10년 이상 유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2억 미만이거나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연금은 연금 요새 얘기 자꾸 나오는 이유가 제 7차 경험 생명표가 제 8차로 넘어가면서 연금 수령액 자체가 약 한 7% 정도 줄게 됩니다. 이게 4월 1일부터 되는 거고요. 4월 1일 되면 약 7%의 수령액이 작아지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연금보험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시청자님들 상황에 맞도록 세액공제와 비과세 상품 잘 비교하신 후에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월요일 이 시간에 더 자세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